예,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앞에 얘기한 스피커 혁표형의 얘기처럼 거창하거나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또는 손에 하나씩 들고 또는 가지고 계실 만한 전자기기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여러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대중교통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지하철도 사용을 하실 테고. 한 5년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굉장히 기사가 됐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하철에서는 아저씨들이 아침에 출근길에 다리를 쫙 벌리고 신문을 양손에 펼치고 봐서 옆에 사람들이 자리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온 이야기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지를 4분의 1로 접어가지고 읽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 이 얼마나 선진국의 모습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팽배했었는데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대화의 주제거리조차 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타시면서 보시듯이 더 이상 아무도 신문을 읽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PMP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MP3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심지어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처럼 집에서만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접할 수 있던 그런 시대는 훨씬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고요.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켜고 끌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전체는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편리해진 21세기의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기기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음과 동시에 저희에게 무언가를 앗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가치가 왜 우리에게 멀어져 가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잡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답을 공개를 해버렸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가치,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 가치는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사상 그 자체입니다. 한글로는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점을 그대로 따라서 인본주의라고 칭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TEDx에 나와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 아이러니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해드리자면 이 휴머니즘이 지금의 키워드로 대두된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있는 또 개발하고 있는 그 디지털 기기들 때문에 이 휴머니즘이 중요한 아이디어로 대두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패드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많은 정보 공유와 아이디어와 또 많은 디지털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어플리케이션이나 공짜로 음악이나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패드를 갓난아기가 눈앞에 놓고 그 안에 있는 평면상에 있는 강아지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패드를 쓰다듬으면서 노는 아이의 모습을 말이죠. 아니면 이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명절에 어르신들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친척 그리고 사촌들과 모두 다 한자리에 앉아서 큰 화면을 가진 아이패드를 가운데에 놓고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윷놀이를 하는 모습을 말이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은 부자연스럽고 미화감이 들고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걸까요? 그 답은 그것이 인간의 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옛날부터 인간은 이런 농사나 수렵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이 능동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생활이라는 점이죠. 인간이 직접 농사를 하고 인간이 직접 식물을 뽑아서 채집을 하고 인간이 직접 요리를 하고 인간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먹습니다. 그게 바로 능동적인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키보드를 빌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이미 어색하고 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얻기 힘들어진 그런 생활은 오히려 기계라는 매체를 한 단계 거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인간의 미나 정 그리고 감성은 능동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능동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2013년 2월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이 2012년에 2013년이 넘어오기 전에 정말 친한 친구들과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수다를 떨기로 했습니다. 이 강의실의 약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기숙사 방인데요. 그 작은 기숙사 방에 저와 저를 포함한 10명의 친구들이 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겪었던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우리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점점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왁자지껄 웃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10명 모두 핸드폰을 들고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화를 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죠. 친구들끼리는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액션은 하이파이브입니다. 친구들, 남자애들, 특히 운동 같은 거 할 때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정을 확인을 해요.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은 정말 짜릿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 하이파이브를 저희는 어떻게 대체를 했냐 하면 이 이모티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간단히 공유할 수 있는 미소라는 간단한 액션조차도, 간단한 표정조차도 이런 이모티콘으로 대체가 돼버렸죠. 결국에는 물론 저도 그 대화의 일원이긴 했습니다만은 약 1시간 반 정도 계속된 그 소리 하나 없는 무성의 대화에서 저는 씁쓸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 굉장히 예전부터 의사소통이 어색했습니다. 서양 사회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사회라고들 하죠. 제가 상대방을 칭할 때 상대방이 선생님이든 할머니든 애기든 저의 친구든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든 저는 그 사람을 부를 때 유라고 칭합니다. 물론 이름을 칭하기도 하지만 대명사로는 무조건 유라고 합니다. 저는 I고 상대방은 유입니다. 왜냐? 서양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사람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저 역시 하나의 개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양 사회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야 잘 지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에게는 또 역시 반말을 사용하면서 좀 더 편하게 대하겠죠. 이 이유는 한국 사회 역시 사회 그리고 조직을 중요시하는 동양 사회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회와 조직에서 지켜야 하는 어느 정도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규칙과 그 틀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제어합니다. 스스로의 감정 표현을 제어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심도 있고 어렵게 들리는데 지금 여기 많은 관객분들이 와 계시니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엄마나 또는 아내나 아니면 딸이 시댁에 가면 수다스러운데 갑자기 조용해진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솔직하게. 이게 바로 감정 표현의 부재예요. 조금만 더 솔직하게. 그쵸? 조금 계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 청소년분들 많이 계시고 또 스피커분들 계시고 이제 또 계시니까 학교에서 선배가 자꾸 짜증나게 뭐 이것저것 해라, 뭐 너 이거 해와라, 동아리 활동하는데 뭐 왜 못 해오냐 하는데 나 정말 그 사람 때려본 적 있다. 손. 없죠?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겁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자신을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좋고 나쁘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문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바로 질서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선생님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시댁에 갔는데 엄마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뭐 랩을 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은 우리 사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솔직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어하고 내가 이 상황에선 이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약간은 주눅이 들고 약간은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단점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굉장히 다 열거할 수도 없는 그런 기술과 제품들은 이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또 상쇄하고 없애야 하는 이런 기술 제품이 왜 그 단점을 심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증폭시키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아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기 있는 아마존 회사가 있죠. 이 아마존 회사는 원래는 책을 파는 회사였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이것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kindlefire인데요. 여기 보시는 제품은 이게 실제로 지금 사이즈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보시면 실제 책과 거의 똑같은 크기입니다. 똑같은 크기여서 사용자가 잡았을 때 내가 정말 책을 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예쁘고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스크린, LED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전자잉크를 사용을 합니다. 전자잉크는 흑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종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기기를 들고 있을 때 앞에 있는 전면 센서를 이용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넘기는 신용을 하면 정말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회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이 기기에 탑재한 걸까요? 아니 무슨 이미 LED 기술이 있는데 왜 전자잉크를 탑재하고 왜 쓸데없이 이런 거를 개발하는 얘기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마존은 압니다. 사용자의 능동적 행동이라는 것에서 휴머니즘이 나오고 그 휴머니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끌림을 느낀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용자의 능동적 행동을 모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분명히 기계를 쥐고 있는데 느낌은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렸을 때 내가 혼자 방에서 침대 위에서 불을 켜고 동화책을 혼자 넘기면서 웃고 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사용자에게 혼돈을 주는 거죠. 물론 좋은 혼돈이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 이전에 마지막 결론을 내기 이전에 몇 가지 다양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정말 아마존 킨들 하나만 뿐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런 제품을 블렌딩 기술이라고 합니다. 블렌딩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휴머니즘과 기술을 같이 융합해서 둘 다 잃지 않는 그런 제품을 블렌딩 제품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아직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가 토끼나 강아지에게 물을 줄 때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의 한쪽 모서리 끝에 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병의 주둥아리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강아지나 토끼가 이 물병에다 대고 이렇게 빨기 시작하면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식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기계가 발명이 돼서 아이에게 분유나 젖을 이렇게 주는 기술이 발명됐다고 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젖병이 아이에게 젖을 주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블렌딩 제품에서 아마 가장 멀리 떨어진 제품이 얘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지향하는 기술의 개발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느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능동적인 권한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보형물이 들어가서 엄마가 오랜 시간 동안 젖병을 들고 있어서 힘들지 않게 해주는 기술. 여전히 행동의 주도권은 엄마한테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지 기계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예가 있겠죠. 더 이상의 예는 50년 뒤에 저의 사업 아이디어를 강탈당하는 것이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엔 우리 사회의 기술 개발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었죠. 18살밖에 안 된 제가 얘기하기는 웃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앞으로 2063년에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멈출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인 휴머니즘을 잃지 않도록 기술 개발에 어떤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치의 좋은 예를 전 블렌딩 기술이라고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결국 기술은 인간이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줌과 동시에 그것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보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2063년에서는 모든 전 국민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에 핸드폰으로 끼우끼우끼우끼우 치고 있는데 얼굴은 정색하고 있으면 안 돼요. 2063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훤히 이빨을 보이고 드러내고 막자지껄하게 웃음거리를 자아내면서 몇 가지 농담도 던지고 서로의 등도 쳐주면서 수고했다 임마, 축하한다 임마 이런 얘기하고 아까 혁표형이 얘기한 것처럼 아빠가 아들한테 불을 잘 끄게 생겼네 이 얘기를 카카오톡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 사회가 50년 후에는 정말로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